안녕하세요. 사회복지행정론 같이 공부하는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행정론 제1장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한 느낌부터 떠오르는데요.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일상 대부분이 바로 사회복지행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6가지의 흐름을 설명할게요. 첫째,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둘째,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셋째, 사회복지행정과 일반 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넷째,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다섯째, 사회복지행정의 실천 원칙. 여섯째,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입니다. 노트 준비해 두시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키워드만 따로 표시해 두시면 좋아요.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먼저 사회복지행정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복지조직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여러 활동들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지시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잘 전달되도록 뒤에서 시스템을 움직이는 일이 바로 사회복지행정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은 눈에 잘 보이는 실천 부분이고, 이 실천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짜고 직원을 채용하고 기관의 목표를 세우고 문서와 보고를 정리하는 일은 행정 영역에 속합니다. 왜 사회복지행정이 필요할까요? 첫째, 사회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곤, 실업, 노인 문제, 아동학대 등 최근의 사회 문제는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복지관, 학교, 보건기관, 지자체 등 여러 조직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연결하는 행정이 필수입니다. 둘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과 인력은 항상 부족한데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사회복지행정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도록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별 사회복지사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기관 전체의 목표가 자동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조직의 활동이 그 목표와 연결되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행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2.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이번에는 사회복지행정이 일반 행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조직의 존재 이유가 다릅니다. 사회복지조직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효율성만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 목표가 복합적이고 모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같은 목표는 분명 좋은 말이지만 어디까지 달성되면 목표를 이룬 것인지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에서는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하위 목표와 지표로 나누어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상자의 특성이 다릅니다. 기업 고객은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인데 비해 사회복지조직의 클라이언트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고 스스로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 옹호와 보호가 행정의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넷째, 전문직 종사자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일합니다.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같은 전문 인력과 함께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 주민이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협력시키는 조정 능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섯째, 서비스의 결과를 단기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을 팔면 바로 매출이 올라가지만 아동의 자존감 향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처럼 사회복지 서비스의 성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정평가와 장기적인 관점이 사회복지행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복지행정과 일반 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번에는 사회복지행정과 일반 행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점부터 볼게요. 첫째, 둘 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관리 과정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둘째, 사람과 재정과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셋째, 규칙과 절차를 만들고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이제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목표의 차이입니다. 일반 행정은 국가 전체의 정책 수행, 치안, 행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공공 목적을 다루지만 사회복지행정은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둘째, 대상자의 차이입니다. 일반 행정은 전체 국민과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지만 사회복지행정은 일반 국민보다는 소득이 낮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처럼 특정 집단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윤리적 고려의 비중이 더 큽니다. 사회복지행정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도 중요하지만 비밀보장, 자기결정권, 인권보호 같은 윤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주민 참여의 방식이 다릅니다. 사회복지행정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와 주민이 위원회, 자문단,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따라서 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행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과 구별됩니다. 4.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복지 증진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직의 편리함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 과정에서 이 결정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때 누군가는 더 받고 누군가는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가 더 큰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있는지, 특정 집단이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효율성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만큼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에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줄이고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책임성과 투명성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은 공공재원과 후원금 등 남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비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참여와 민주성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지역 주민이 서비스 계획과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직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역시 사회복지행정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5. 사회복지행정의 실천 원칙. 이번에는 사회복지행정이 실제로 운영될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오지만 핵심만 압축해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사회복지 가치의 원칙입니다. 행정 과정 전반에서 인간 존엄, 사회적 정의, 형평성 같은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클라이언트 욕구 중심의 원칙입니다. 기관의 편의나 행정 절차만을 우선하기보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권리를 중심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셋째, 기관 목표와 정책의 명확성 원칙입니다. 기관의 목적과 목표가 문서로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직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조직 내 의사소통과 협력의 원칙입니다. 부서 간의 정보가 막혀 있으면 서비스가 단절되고 중복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회의와 보고 체계를 잘 만들고 직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행정과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회복지사도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섯째, 참여의 원칙입니다. 이사회, 직원, 지역주민, 클라이언트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기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원칙입니다. 일곱째, 책임과 평가의 원칙입니다. 수행한 사업에 대해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계획을 수정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6. 사회복지행정의 과정.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행정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8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계획 플래닝입니다.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조직 오거나이징입니다. 업무를 어떤 부서가 맡을지, 보고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셋째, 인사 스태핑입니다.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해고까지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넷째, 지시 더렉팅입니다. 관리자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고 동기를 부여하며 직원들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지도하는 단계입니다. 다섯째, 조정 코오더네이팅입니다. 부서 간, 직원 간 업무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을 맞추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여섯째, 보고 리포팅입니다. 사업 진행 상황과 성과를 이사회, 후원자, 지역사회, 상급기관 등의 문서나 회의 형태로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일곱째, 재정 버지팅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활동 전반을 말합니다. 마지막 여덟째, 평가 이밸류에이팅입니다. 서비스가 목표한 효과를 냈는지, 예산은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이 8단계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계속 반복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행정론 제1장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특성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계획에서 평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둘째, 사회복지행정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목표가 복합적이며 윤리와 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과 구별된다. 셋째,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는 인간 존엄, 형평성, 효율성, 책임성과 투명성, 참여와 민주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넷째, 실천 원칙은 사회복지 가치 반영, 클라이언트 중심, 명확한 목표와 정책, 의사소통과 협력, 전문성, 참여,
평가와 책임의 원칙이다. 다섯째, 행정 과정은 계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의 8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5줄을 기억해 두시면 일장 내용은 거의 다 잡힌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공부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과목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